안녕하십니까. 강원도민일보 사회부장 이호입니다. 여기는 민변희 강원도 교육감님 집무실입니다. 지금 제 옆에 교육감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 더운데 계속 운동은 배드민턴 등산 즐기시는지요? 예, 요즘에는 열대야 현상 때문에 참 밤에 잠자기도 힘들고 그렇죠. 또 이제는 아랫도리까지 다 젖어요, 운동하고 나면. 여전히 배드민턴 하시고요. 예, 날이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땀 흘리고 나면 의뢰 시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집무실 이곳에서 6년을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교육수장으로 6년 동안 계셨는데요. 2010년 민선 1기 4년 그리고 지금 2기 2년 그 후반기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남다른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좀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6년 동안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것, 이거는 반드시 지키자, 이런 생각으로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본부에서 또다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주셨습니다. 아마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매진해 왔던 게 학교 업무 정상화, 그리고 학교의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리고 수업의 개선 문제, 여기에 전념을 다해왔어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결국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제가 지난 2년 동안 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진로교육의 메카인 진로교육원을 만들었고요. 속초에. 예. 그리고 또 취업률이 특성고등학교 아이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12%의 취업률이었는데 이제는 50%가 넘어서게 해마다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률, 수도권대의 급상승을 비롯해서 그런 것이 높아졌다는 것. 또한 이제 해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도민과 학부모 또 교직원들께 하는데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내지 5.6배 이렇게까지 높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중에서 선생님들의 평가가 81%였습니다. 긍정평가가. 근데 이거는 특기할 만한 게 경력이 5년 미만인 분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래된 분들, 경력이 오래된 분들의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평가냐면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런 평가. 그러니까 이제 5년 미만 분들은 저 교육감 되고 저가 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전과의 비교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변화가 되긴 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큰 변화를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2년 아니면 6년 더 하실까요? 그건 지금 저는 글쎄요. 제가 제 2기의 임기가 2년 남았는데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다음 문제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은 저는 아직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도민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하고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 도민들 대신해서 많은 것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국가교육이라는 게 시도교육청이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최근에 시도교육감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그 부총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그 교육부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지방교육 자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를 해도 체질이 예전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교육감 시절처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주무르려고 하고 있고 또 정책의 들어밀기라고 할까요? 획일적인 정책을 가지고 따라와라.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는 이제
큰 교육 과정이라든지 큰 틀의 정책만 제시하고 그다음에 방법은 좀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결하게 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지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평소에도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장했듯이 그런 틀 속에서 어느 정치 집단, 어느 세력이 들어와도 교육이 변하지 않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장관님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아무래도 뭐 사회부총리 겸 이제 교육부 장관 이준식 님을 만났는데 저희는 이제 협의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화시켜서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이거 변화가 되겠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직 뭐 보도도 되지 않은 사항인데요. 네. 교원 그 성과금, 네. 교원 성과금을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폐지를 주장했는데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폭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게 경쟁을 통한 그 일선 학교 교육의 운영 이걸로 강조하느라고 교육 성과급을 만든 건데 장관님은 네. 선생님들에게 그 뭐 등급 네. 나누는 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감 부회장 되시면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질문하고 같은 연장선인데 교육감이 평상시에 국가 차원의 교육 혁신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기회에서 이 생각을 밝히셨는데 이거 어떤 건지 구체화 좀 시켜주시면. 우선 이제 교원의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 선생님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느냐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교사는 어느 정도의 지식 소양만 갖추면 그다음부터 자기 몸, 마음 이거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에게 임용서부터 양성 그리고 뭐 인사 문제 이르기까지 지금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마 좀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좀 소화하고 자기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소명의식과 소통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과정이 현재 우리 파행을 가고 있어요. 교육과정의 파행의 주 원인은 바로 뭐냐면 대학 서열화 그리고 입시 경쟁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지역교육청에서의 노력 가지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치 이제 머지않아서 대선이 다가오는데 그 대선에서 큰 담론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을 바꿔나가자. 교육 선진국을 가져오자. 그러한 담론 형성의 중심에 저희 교육감협의회가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지금 대학 서열화 그다음에 그 입시 경쟁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조종래 작가의 신작 풀꽃도 꽃이다 이게 화제가 됩니다. 지금 뭐 내용 이제 조금 보면 젊은 교사가 지금 주인공으로 나서서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이제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분 상승의 욕구도 소화 못하는 지금 현실 그리고 공교육의 붕괴, 사교육 팽창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요. 질문이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풀 수 있는 해법 이게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아마 풀꽃도 꽃이다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제가 안 읽어봐도 이런 내용이겠다 싶은 게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네. 제가 주말에 뭐 할 것 같아요? 제 주말에는 갈 데가 없어요. 뭐 어디 제가 어디 네네.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갈 것도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10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네, 참 맞습니다. 고마운 건지 그래서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집니다. 지난주도 깨밭,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그 김매는 작업을 했는데 바로 김매다 보면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농사를 전 지면서 소득은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되는데 그 손해는 이제 경제적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신 득이 바로 땀을 흘리는 득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을 찾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땅에 펄썩 주저앉으면서의 지구와의 공명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안식이 큽니다. 그러면서 그 김을 매면서 풀을 싹 없애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절대 농사 못 집니다. 왜냐하면 풀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자연의 힘을 어떻게 막아요? 다만 우리 작물이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억제하자. 이게 김 매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보다 좀 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김 매는 건데 그 풀들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 풀이 커서 또 죽어서 썩어서 거름이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 풀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아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자도 지난번에 심었었는데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꽃 피면 자주감자, 캐보나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피면 하얀 감자, 캐보나마나 하얀 감자. 그거는 우리 일제 한과학위에서 창씨개명의 한과학위에서 쓴 시였었는데 그것처럼 우리 교육이 너 하얀 꽃 보고 야 너 자주감자 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뭐 민들레 보고 너 뭐가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꽃 색깔도 있고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건데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질 적성 다 다른데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잣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뒤처진 사람은 다 낙오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선가 다 필요하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취급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아마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닐까. 모두를 위한 교육은 모두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 이제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 이 소재가 충분히 되겠구나. 또 그런 걸 아마 철학이 같은 철학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구체적인 현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교육부가 정부 추경에서 교부금 1조 9천억 증액했다면서 다시 또 압박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정부가 뭐 1조 9천억을 줄 테니 누리과정으로 써라 이렇게 이분들 참 이 상식 이하의 1조 9천억은 내국세의 20.27%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0.27%는 초중등 교육을 위해서 써라. 교부금법 1조가 바로 뭐냐면 이 돈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닙니다. 보육기관이고 그래서 저희 담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시도가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는 위법하라, 불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따를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새누리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거를 저희는 떠넘겼어요. 떠넘긴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억지로 떠안게 되면 보육 대란과 아울러서 교육 대란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새롭게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이거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교육 대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자체 추진 사업들 중단되는 피해 보는 사례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는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사시도처럼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변성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초중등 교육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든다면 지금 우레탄 트랙에 관해서
납성분 많이 나오고 이런 관계로 시급히 교체해야 되잖아요. 전국에서 저희 도만 시급하게 예비비 투입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써야 될 건데 사시도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환경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일로 거꾸로 쓰니까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 언니 오빠들 쓸 돈을 빼가지고 밑에 동생들한테 주란 얘기인데 그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이제 원래 위법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법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뭐 어디에도 우리한테 책임지는 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하위법에다가 강제로 이걸 편성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이 모법에 위반되는 거는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그렇게 교육부에 이런 시행령을 안 따랐다, 그 사기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교육부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직권명령 내려요. 그리고 직권명령 내려서 말 안 들으면 바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이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고치고 만약에 유보 통합을 해서 법률 정비를 하고 그러려면 예산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7%의 그 교육비를 더 올려야 됩니다. 25%라든지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더 증원시켜줘야 돼요. 그 어린이집을 관장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돈만 내라. 이거는 좀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또 하나 압박하는 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금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위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고요. 또 인위적인 교육청 없애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학생 수 뭐 3천 미만 또는 주민 3만 미만인 경우에 과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며칠 전에 그 장관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자치만 철수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법을 만든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라. 도저히 이거는 뭐 어느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없앨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얘기를 했고 마치 오늘 오전에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연합회하고 또 우리 강원도 학부모 연합회하고 합동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도 같이 받고 공동 취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도 힘을 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교육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논란이라 그러나요?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그 교육감님이 임기 후반기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이제 고교 교육 정상화, 강제 야간 자율학습 폐지를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말이 아하고 오다르듯이 이제 야자 폐지 이거보다는 학생의 교육 선택권 존중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이었어요. 근데 그 자율이 아니라 강제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죠. 이거를 그 강제학습을 의사에 반하는 걸 시켜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힘만 들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뭐 많지는 않겠지만 개중에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또 그런 길도 열어줄 수 있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학교에 예전보다 더 양질의 좋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학생들의 그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결과도 좋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대학 서열화 말씀 조금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실이 대학 서열화가 된 상태에서 학생을 강제로라도 야간에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특히 강원도에서는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학습량을 늘린다고 성취도가 높아가느냐? 아닙니다. 학원에 학원 다닌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이 성취도가 높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가 안 보이고 학교 남아 있겠지, 공부하겠지 하면 마음은 편안해요.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의 울타리 헐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아마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교육 공동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학력이 아니라 이제는 참 학력, 참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학교 안에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울타리를 허물고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같이 나서야 되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학력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게 없으면은 이제는 쓸모없는 시대가 됩니다. 직업도 엄청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하는 것이 수치화, 계량화시키는 이것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 지난해 우리 노벨일보에서 아마 우리 비판 기사를 썼던 거로 아는데 대학 결과 좋았다고 써주셨잖아요. 네. 그 대학 결과 좋다고 써주고 그 아이들의 수능 성적 꼴찌라고 썼어요 또. 그러면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지난해 수시로 가는 학생이 90%가 넘습니다. 열의 9은 수시로 가요. 네, 네. 그러면 수시로 간 학생들은 수능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최저 학력,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 과목이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학 나 선택 안 했어. 그러면 좀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성적하고 실제 대학 입시라든지 이 진로하고는 연관이 그전 같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곤욕스럽고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면 이제는 수능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의미가 예전에 비해서 아주 퇴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마을 교육 공동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 강원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제가 이제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 네. 지금과 같은 직업이 머지않아서 다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알파고 파동 아시죠? 네. 그 알파고에서 그 알파고가 잘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뭐 계산 능력 이런 거 사람이 알파고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알파고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인간적이어야 돼요. 가장 인간적이란 말은 감성, 그리고 소통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예술적 감각, 이런 거죠. 직업도 단순한 사진 촬영 직업은 없어져요. 다만 예술 사진 촬영은 기계가 못합니다. 이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로 교육에 관해서 요구를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국 최초 진로교육원도 만들었지만 이 진로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필요한 게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이 함께 이제 지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재란 말을 많이 썼는데 예전에 서울대 많이 가고 뭐 서울로 대학 많이 가면 인재 많이 배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잣대가 있었죠. 그 사람 학생들이 가서 이 강원도로 돌아온 애들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예. 나가서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젊은 인재가 다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고 이 지역의 애착을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나는
참인자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 도움이 됐습니다. 그 강원 진로교육원 이제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좀 특이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강원 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입니다. 네.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지나간 것들 우리가 최초로 했던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 배치했던 거, 또 그다음에 우리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으로 하고 안정화시킨 것 이런 것들 다 전국 최초인데 그건 지나갔으니까 이제 관두고요. 초등학교에 예전에 일제고사처럼 봤잖아요. 여러 반이 있으면 똑같은 시험 문제 보고 서열 면접이 됐잖아요.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선생님이,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이 그 가르친 아이들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되 예전처럼 그렇게 서열을 매기거나 점수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성취 수준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평가를 잘 받는 줄 모르게 평가를 받아요. 선생님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름하여 행복성장평가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궁금해 하잖아요. 우리 애가 몇 등인지. 그래서 그 답답해 죽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이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 답답하지 않게 서열 몇 등인지 알게 해드리고 아이가 불행한 것과 지금처럼 어머니가 좀 답답하더라도 아이가 행복한 것과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지금대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해야 미래도 행복하고 행복하게 공부를 해야 정말로 자기 공부가 되고 그렇게 행복성장평가제로 이 지나온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서도 발표력도 뛰어나고 활동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우리 과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입 지원관을 우리 그래서 올해 10명까지 이제 추가 배치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아주 호감이 높습니다. 뭐 서울 같은 데 가서 한번 상담하려면 한 50만 원씩 든다래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도내에 학교들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엄청 많은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더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에듀버스 이제 그 학교에 소속된 버스를 교육청으로 몰아서 차고지를 두고 한 학교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선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학 이용 학생수도 늘었고 또 이제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를 이용을 해요. 운전기사분들의 노동 강도는 좀 세졌지만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같이 하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즐겨 참여해주고 이것도 우리가 또 교육부에서 상도 받은 저희가 최초로 하는 사업. 맞네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다시도에서도 아주 부러워하지만 이제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10년 전에 계획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보니까 뭐 매니페스토 SA 등급 받을 만합니다. 근데 SA 등급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시도는 정책 사업이 4, 50개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제안한 게 9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거의 배가 되는 정책을 가지고 다 실천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SA 받은 것보다는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강원교육 구성원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이 지면이 아니죠. 이 화면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 모든 공약을 다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좀 아쉬움이 남는 공약 못된 뭐 이런 것도 게 있어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외부 환경도 있고. 예를 든다면
학교 인권 조례. 네, 가장 그게 대표적인 게 지난 임기에서부터 계속 밀어져 오고 도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주의가 독재 이런 정치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고 발전적이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 이거를 생각해 봤거든요. 아마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창의력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인권 존중을 통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치 아직도 학생들에게는 너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좀 너네들의 권리는 좀 저당 잡혀도 돼, 무시해도 돼, 이런 경향이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야 임마, 학생이 뭐 참아야지, 지금 뭐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인권 존중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닐 때 그냥 자기 인권이 무시되고 이래도 참고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살아온 아이들이 또 인권을 무시하잖아요.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은 귀하게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학교 폭력도 엄청 줄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죠. 학교 폭력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회생활을 학교 안에서 배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추진해 보는데, 정여의치 않으면 조례가 안 되면 규칙으로라도 좀 해서 발표를 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임기 2년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교육감님 일선 교육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교육 수요자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심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로 읽었는데요. 임기 후반기에 핵심 사업 좀 있으면 몇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음가짐이라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제가 교육감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이제 이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 교원 업무 정상화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인가 이제 수요일 날 교원학습 공동체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요새 변질돼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거와 또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님들을 장학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래서 행정업무 지원팀을 만들고, 그래서 장학사님들은 지역 컨설팅 학교에 이런 거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수업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즐거운 학교, 이런 모습을 심어줘서 결국 온전한 인격체를 갖춘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즐겁고 이런 보람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이게 이제 궁극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인터뷰 내내 저희 두 아이 웃음이 생각났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